안녕하십니까 작가님. 안녕하세요. 원래 강 작가 이렇게 하는데 그래, 강 작가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오늘 또 특별한 자리라 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여기 처음 와보는 장소인데 좀 어떤 분을 만나 뵈러 온 걸까요? 오늘 그 유명하신 준호 헤어 브랜드의 강윤선 대표님을 우리가 인터뷰하기 위해서 이곳 준호 헤어 아카데미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항상 소개해줄 때마다 불편해요. 그 유명한 그냥 강윤선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너무 영광입니다. 아유, 아닙니다. 이천에로 나오게 돼서. 네. 제가 나오고 싶었어요. 저희가 함부로 안 모시거든요. 그런 거 아니에요. 훌륭한 좀, 분들만 모시기 때문에 제가 또 프레젠트 그 유튜브에 아주 구독자거든요. 제가. 네. 영광입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준호 헤어를 모르시는 분들은 좀 잘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준호 헤어가 어떻게 커왔는지 그 시작은 또 잘 모르고 계실 것 같거든요. 네. 강 대표님의 시작이라든지 준호 헤어의 시작은 좀 어땠나요? 계단 올라가는 거하고 똑같은데요. 둘이 했었어요. 43년 전에는 둘이 하다가 지금 3,500명이 됐어요. 그래서 누구나 시작하듯이 처음에는 굉장히 연약하게 둘이 시작하면서 이제 역사가 43년이 준호가 여기까지 온 거죠. 사실 저는 이하영 작가님이랑 이렇게 인터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하영 작가님이 그 어린 시절에 되게 힘들게 하셨다 이건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대표님께서도 좀 그 어린 시절 그 시절이 그렇게 쉽고 만만하지는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좀 어떠셨나요? 제 웃음말로 얘기하는데 뭐 가난을 자랑하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내 나이에 진선미 중에서 진이에요. 얼마나 가난했냐면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중학교 가려면 배정원서 값을 내야 돼요. 근데 그게 600원이에요. 600원을 우리는 낼 수가 없어. 중학교를 못 가는 사람이 1000명 중에서 둘이 있었네. 나하고 고원에 있는 애하고 딱 둘이었으니까 그 어떤 사람이 뭐 흑수저인데 수저가 뭔지도 모를 만큼 저는 되게 정말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죠. 그러면은 사실 저는 이제 이렇게까지 느껴질 것 같아요. 부자가 되려면 진짜 가난한 어린 시절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그 가난이라는 게 부자로 가는 그 디딤돌 같은 그런 역할이 되는 걸까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핍이죠, 결핍. 그러니까 나의 결핍이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난이 힘이 됐다고 봐요. 부족하기 때문에 결핍이 있기 때문에 우리 채우고 싶은 욕심이 있고 더 진짜 잘해봐야 되겠다는 생각과 가난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간절했던.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느 세월에 지나서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훌륭한 부모였다 생각하는 게 아마 그 결핍이 없었다면 내가 아마 움직이지 않았을 거다. 동기부여가 안 됐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부모님 감사합니다를 제가 50 넘으면서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전에는 사실 너무 힘들 때는 학교도 안 보내주고 말이야. 일만 시키고 말이야. 막 이랬는데 그런 것이 나한테 근육이 되고 그래서 나는 결핍이라는 거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하지가 않아요. 그게 저의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결핍을 원동력 삼으셨고 네. 작가님은 좀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하세요? 대표님이 항상 이야기하는 그 결핍 속에는 뭔가 남들한테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깔려 있단 말이지. 저는 대표님의 어떤 그런 성공하는 스토리를 들으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게 뭐냐면 이 준호의 어떤 철학 중에 하나가 투게더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 전에 제가 어떤 행사에 가서 봤는데 그 함께라는 그 단어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시는 위도 거예요. 준호. 네. 예. 그게 뭐냐면 여기 있는 준호의 직원들이 잘 되게끔 대표님의 어떤 지식과 경험과 어떤 철학을 나눠주는 거거든. 나눠준다는 건 뭐지? 뭔가 나누고 베풀고 그들에게 이익이 되게끔 하는 게 있었단 말이야. 결핍 속에서 또 뭔가를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쌓여왔던 거지. 그렇게 쌓여왔던 것들이 결국에는 마음의 풍요를 일으켜서 현실의 풍족을 만들게 되고 내 주변 사람이 잘 되니까 당연히 나는 잘 되게 되어 있었던 거지. 그래서 뭔가 나만 잘 되려고 했으면 아마 대표님은 그냥 단순한 준호 헤어라는 헤어샵 원장이 됐겠지만은 남들이 잘 되게끔 도와주고 남과 함께 성장함으로써 준호라는 브랜드의 회장님이 되신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대표님이 가장 송구스럽습니다. 강력한 힘인 것 같아요. 정말. 사실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도 많고 그 전에도 많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지금 두 분처럼 이렇게 부자가 되리란 그런 법은 없다고 저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가난, 결핍 외에도 무엇이 좀 강하게 필요할까? 신념이라든지 뭐 가치라든지 어떤 게 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다 우리 동네는 가난했어요. 그 동네가. 거기서 내가 좀 더 가난한 진선미 중에서 진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뭐가 조금 어려서부터 달랐냐면 저는 간절함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유달실이 많은 게 간절함이에요. 간절함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지 않았나. 그래서 어려서도 내가 잘 하고 싶은 간절함, 그죠? 좀 잘 되고 싶은 간절함, 우리 준호맨들이 잘 됐으면 간절함, 미용이라는 직업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인정받았으면 하는 간절함, 우리 준호맨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세계 최고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함이 엄청 커요, 저는. 그래서 나를 움직였던 단어 하나가 저는 간절함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그게 좀 그 친구들하고 틀렸어요. 뭐 하자 그러면 그 친구들은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안 해도 돼. 그랬는데 저는 안 해도 돼 할 때 저는 좀 했던 것 같아요. 그거 왜 배우러 다녀? 근데 저는 배웠고요. 거꾸로 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하는 걸 반대로. 네, 그걸 왜 했을까 생각하면 저는 간절함 때문에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여기서 강연을 했을 때 대표님 이 간절함을 직원들한테 많이 심어주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원들로 하여금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더 성장할 수 있게끔 그 철학을 계속해서 심어주는 게 독서 경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묻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호맨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잖아요. 나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 준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준호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대표님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대표님의 철학이라든지 이 간절함을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준호라는 브랜드가 이만큼 발전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준호의 모토는 함께 성장한다예요. 우리는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서로 돕는다가 35년 전에 전해진 모토가 지금까지. 미용이라는 직업이 사실은 되게 개인적이라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건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걸 뺏기는 게 내가 큰일 나는 같은 거야. 내 기술을 뺏기는 게. 이건 나만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몰래 커트를 하고 보지도 못하게 하고 넌 오지 마 저쪽으로 나만 자르고 그거 어떻게 해야지 예를 들어 볼륨이 나와요. 그러면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그 알기 위해서 경험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경험을 같이 쉐어하지 않아요. 그랬는데 우리는 35년 전부터 우리는 배울 게 있다. 그래서 함께 성장한다. 우리가 모토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무엇을 한데 준호는 함께 성장한다. 선서를 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무식을 하든 뭐를 하든 그게 시작이거든요. 그게 35년 역사가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진짜 그래서 가끔은 그런 생각해. 준호라는 브랜드는 헤어 브랜드가 아니야. 교육기관이야. 정말 지금도 여기도 준호 아카데미지 않습니까? 이 네, 건물 그렇죠. 자체가. 네. 그래서 그 교육을 통해서 대표님의 철학을 계속해서 직원들하고 임원들한테 계속 전달해 줌으로써 그들이 잘 되게끔 계속해서 노력을 하시는 걸 내가 옆에서 많이 봤거든. 그걸 보면서 이 브랜드는 잘 될 수밖에 없고 대표님은 더 행복하고 더 부자가 되겠다. 왜? 남에게 이득이 되게끔 하면 그 이득이 나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남에게 주는 나의 경험의 선물은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순환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돈이라는 게 정치되어 있으면 썩지만은 돈을 돌리면 더 순환을 통해서 확장되는 건데 그런 걸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대표님 보면서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잘 몰랐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멋지네요. 그렇죠? 사실 이하영 작가님이랑 이렇게 되짚어 봤을 때 이하영 작가님은 이제 개원을 하시면서 10억이라는 빚을 딱 이렇게 지면서 뭐 한강 다리 위에 올라가셨다 이런 스토리가 많은 분들한테 또 이렇게 포인트가 됐었거든요. 강 대표님께서도 그 준호 헤어를 키워오면서 그 가장 큰 모멘텀이 된 지점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미용이라는 직업은 교육기관이 없었어요. 사실은 주먹구기식이라는 말 알죠? 예, 언니 뒤에서 그냥 적당히 배우는 직업이었어요. 잡아 다녀봐, 돌돌돌 말아봐. 이게 교육의 언어에 뭐 다는 아니지만 좀 일부 많을 정도로 주먹구기식이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미용을 하면서
후배를 가르쳐야 되는데 주먹구기식으로 배웠으니까 그걸 전달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 어려워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제가 유학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냐면 사실 그 미용의 종지국이라고 나온 게 비달사순이거든요. 영국에. 영국에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비달사순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뭐냐면 머리 하나로 산업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 여자들 사회에 나오게 해서 사회 위치를 바꾸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머리 막 이렇게 올리고 그런 걸 단발머리를 딱 하면서 좀 여자를 해방시켜준. 그래서 사회로 나오게 한 사람이라서 그 사람 나는 혁명가라고 부르거든요. 미국의 하버드랑 똑같아요. 미용계. 거기를 가려고 그러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비행기 유럽이니까 먹는 것도 그렇고 집을 싹 팔아가지고 여행을 간 게 되게 위험한 판단이었지만 교육 하나만 제대로 하자는 그러한 거 간 게 나 인생에 굉장히 모멘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게 되게 놀랐거든요. 그 내 거를 희생해서 직원들을 다 같이 데리고 유학을 간다. 집까지 팔아서. 사실 그런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 뭐 어떤 이런 확신 같은 게 있으셨을까? 확신보다 간절함이었어요 또. 잘해보고 싶은 간절함. 그러니까 확신보다는 우린 잘 돼야 되는 간절함. 제대로 보여야 되는 간절함. 그 힘이 엄청나게 저는 셌어요 저한테는. 지금 그 집을 가서 그러니까 그게 한 10억이 정도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통해서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대표님 강연장에서 내가 강의를 할 때 느낀 점은 제가 다른 강연장도 많이 가거든요. 근데 다른 강연장과 준호 강연할 때 완전한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이 준호맨들은 눈을 딱 보면 초롱초롱한 거 뭔가를 얻고자 하는 열정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졌던 이유는 대표님의 이 간절함을 배우고 싶은 게 많은 거지. 왜냐면 대표님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를 직원들이 알기 때문에 이 간절함을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눈빛이 있고 그런 분위기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기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준호 헤어는 헤어 브랜드가 아니라 에어 브랜드예요. 그 공기를 완전히 바꿔주는 힘이 준호 헤어의 강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는 생각입니다. 오늘의 마술사세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배울 만한 그런 부분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진짜 그런 어떤 간절함이 있으면은 그 어떤 좀 힘든 일이 있어도 진짜 뭐 굴하지 않고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배우지 않으면 도태되고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곧 망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위기의식이 또 강해요, 성격이. 야, 우리 이렇게 배우지 않으면 우리 죽어. 우리가 지금 배우지 않을 동안 다른 사람들 막 많이 배우고 있어. 우리 더 앞으로 나가야 돼. 막 이런 게 배우지 않으면 또 우리가 책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정신도 도태되고, 그죠? 또 배우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거에 대한 간절함이 많아요. 그래서 또 우리가 이게 문화가 되니까 우리 그 준호맨들은 이렇게 이하영 작가님이 왔을 때도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든지 들어서 내 걸로 만들고 배우려고 그러는 그러한 게 또 나 닮아가지고 또 간절해요. 모든 포유류는 어미를 따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 그런 다른 거는 좀 모르는데 그런 배우고자 하는 열정은 좀 저 닮아서 좀 많지 않나 생각해요. 진짜 공기의 온도가 다르고 그 색깔이 달라. 그래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야, 어떻게 이렇게 직원들을 교육을 잘 했을까라고 생각하면 오래전부터 이런 아카데미를 만들어가지고 직원들한테 이런 교육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이렇게 심어줬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실 요즘 그 뭐 AI 시대에 어떻게 보면 이 헤어는 어떻게 보면 기술직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영향을 좀 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또 그만큼 헤어 시장이 빨리빨리 변하기 때문에 그 시장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된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만큼 교육을 더 신경 쓰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인터뷰 오기 전에 조사를 열심히 해봤는데요. 두 분이 비슷한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뭐 독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부분들이 많이 닮아 있었는데 두 분이 차이점을 제가 열심히 찾아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딱 잡히는 게 이하영 작가님께서는 계속해서 의사의 생활, 그러니까 계속 환자들을 만나고 수술을 하시고 이런 것들을 계속 이어나가시는데 대표님께서는 이제 가위를 놓으셨다라고 해도 될까요? 뭐 헤어 디자이너의 생활은 이제
멈추셨다 이렇게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사와 미용사는 같은 사자예요. 네, 그러기도 하지만 극명한 차이가 과학적으로 좀 많이 나는 직업이긴 한데 저는 그 질문을 받고 나니까 우리 이 작가님은 선수예요. 결국은 뭐냐면 운동장에서 뛰는 손흥민이시고요. 저는 감독이 돼버린 거예요. 일찌감치. 저는 훌륭한 선수보다는 저는 감독을 좀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 게 경영에 참 목말랐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경영의 환경이 미용은 참 안 좋았어요. 굉장히 어렸을 때는 미용이 그 취직한 집에 애들도 다 봐줘야 됐어요. 밥도 다 해먹고. 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쉬는 날이라고는 설날하고 지금 뭐 이렇게 추석날 그것도 아침에 손님 머리하고 가고 막 이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연약한 환경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나는 좀 우리 직업이 너무 멋있는 직업인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싶다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내가 어느 정도만 되면 나는 선수 생활 그만이다. 이제는 감독으로 간다. 이런 생각을 했고 우리 또 이 작가님은 아직까지는 진짜 멋있는 의사로서의 진짜 의사계의 손흥민 선수니까 더 많이 하지 않나. 이게 좀 우리가 감독과 훌륭한 선수와의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보통 감독도 다양한 감독이 있는데 대표님이 어떤 감독이냐면 스타 플레이어를 만드는 감독. 그러니까 감독으로서의 명성도 중요하지만은 나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런 스타 플레이어를 만드는 그런 감독 역할을 너무 훌륭하게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항상 주노맨들을 어떤 그런 시상도 많이 하고 행사를 갔는데 와 너무 행사가 멋지게 하는 거. 나 그 행사 보면서 눈물 났다니까요. 이제 이게 그 졸업한 사람들 신규 헤어 디자이너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그런 열정을 심어 주시고 그런 것들을 함으로써 정말 이 주노맨들의 어떤 스타 플레이어를 만들어준 역할에 최고봉을 하시는 거를 보면서 야 정말 멋진 감독 역할을 하신다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진짜. 근데 훌륭한 선수도 있어야 되고요, 감독도 있어야 되고. 이런데 저는 훌륭한 선수를 만드는 감독이 되고 싶은 게 꿈이고 또 저보다 머리들도 굉장히 잘하고 그래서 했는데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네.